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윤지마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대전には3年ほど前に来ました。その時も多くの方と出会いがありまして、福島の事故の様子などたくさんの方にお話しすることができましたが、今回このような大きな会場でたくさんの方とまた出会えて、福島の事故からぜひ皆様いろんなことを学んでいただきたいと思っております。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예, 3년 전에 사실은 대전에 온 적이 있었고요. 비슷한 강연 내용으로 왔었습니다. 그때도 대전에 많은 분들을 만나 뵀었고요. 오늘 이렇게 또 많은 분들과 이렇게 만나 뵐 수 있어서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러한 원자력 문제나 방사능 문제와 관련되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では今日は主に3点についてお話しさせていただきます。福島の今事故から今の状況、そして2番目は、皆さんが非常に関心があります日本の研究機関について、地方自治とどのような関係があるのか、それから最後にはじゃあこれから一体どうしたらいいのかという3点に絞ってお話しさせていただきます。 예, 오늘은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실제 지금 현재 후쿠시마가 어떤 일이 있었고 지금 현재 어떤 상태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 일본에 있는 원전 연구 기관은 어떤 현황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한 후쿠시마 사고로부터 우리가 배울 것은 어떤 것이고 향후에 어떤 것들을 향해서 가야 될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はい、まず福島の状況として非常に福島の日本の中でも原発は安全だっていう神話が長年ありました。それがやっぱり物のこと壊れてしまったというのが状況です。 예, 한국에서도 이런 말이 있었죠. 원자력은 안전하다 이런 말이 있었던 것처럼 일본 역시도 원자력은 안전하다고 안전 신화를 만들어 왔었고, 하지만 후쿠시마 사고로 그런 안전 신화라고 하는 것은 무너졌습니다. ここでちょっとビデオ1分ぐらいのビデオを見ていただければと思います。 실제로 후쿠시마 원전 터지는 모습을 한 1분 정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号機がまず水素爆発した爆発ですね。 1号機から飛び散る建屋の破片。 지금 1호기가 수소 폭발하는 そこから 장면. 立ち上る白い煙。この悪夢のような瞬間を記録していたのはただ1台このカメラだけだった。深刻な事態。それを官邸が認識したのはしばらく時間が経ってからのことだった。 初めこれが何なのかっていうことはなかなか応援し水素爆発が起きたのは原子炉建屋だった。しかし当時政府も東京で電力も爆発の詳しい場所や原因などを確認できない状況が続いていた。 근데 이제 실제로 어쨌든 이게 사고가 생기고 나서 어떤 상태인지 확인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얼마 안 있어서 바로 3호기가 또 수소 폭발을 일으킨 장면입니다. 次に爆発したのは3号機だった。1号機の時とは違う黒い煙が上空数百メートルにまで上昇。 1호기와 다르게 3호기는 수백 미터까지 검은 연기 올라갈 정도의 폭발력을 爆発 보였습니다. を防ぐことに全力を挙げていた中でのこの事態。 このように日本の原発の事故っていうのは皆さん地震と津波によって水で破壊されたっていうふうに報道がされておりますが、津波ではなくって電気がもう失ってしまったと、電気が通らなくなってしまったと
いうことが事実として明らかになりました。ただこうなると非常にやはり他の原発も危険性が高まるので、政府としては津波によるものだというそのような、原因で、終始しております。 예, 이제 일본 보도 내용을 보면은 이제 쓰나미에 의해서 원전이 폭발한 것처럼 이렇게 보도가 된 경우들도 있는데요. 예, 정확하게는 쓰나미에 의한 것이 아니라 쓰나미가 오기 전에 이미 지진으로 정전이 됐고요. 이 정전 사태에 의해서 사실은 원전이 폭발하는 거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원전이든지 정전이 되면 폭발할 개연성이 있다라는 것이고, 다시 말해서 천재지변이 아니라 인재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원전이라도 이런 사고가 일어날 개연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こうなるとやはり製造的な構造的な問題とか、そういう電源の、管理ですね、体制にも問題があるということになると、これは自然災害じゃなくて人災である。つまり人で、やっている限りはどこでもこのような原発の事故が起こりうるということが見えてきます。 그러니까 그만큼 안전관리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제대로 되지 못했었다라는 것이 여실히 보여줬던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안전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원전이라도 이러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개연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で福島原発はチェルノブイリとかスリーマイルと違って1基じゃなくて4基がことごとくこういうふうに破壊されてしまったということで、これは世界にも類を見ない原発の事故になっています。 특히 이제 후쿠시마 원전 이전에도 미국의 스리마이라든지 그다음에 체르노빌이라든지 이런 원전 사고가 있었는데, 그것과는 또 규모가 다르게 그때는 이제 원자로 하나가 터졌다면 이번에는 4기가 동시에 터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유례가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엄청난 원전 사고였습니다. これはまるで日本でも誰もが想像できなかったことです。で次にやはりじゃあ放射能はどういうふうに動くかということで、これが動いた、状況です。つまり風向きによって放射能の、空気のその流れが変わってくるわけなんですね。でこういうふうにこう動いて、ちょうどその後雪が降ったもんですから、ああいうピンクのところが後で、区域が非常に強制避難区域になった。つまり初めは20キロぐらいが避難しましょうっていうことだったんですが、後でそのピンクのところの飯舘っていうところは1ヶ月後に避難したという、そういうふうに本当にこう情報が後で来たもんですから、後手後手に回って避難が遅れたということがあります。 예, 그러니까 사실은 누구도 예상 못했었던 일이고요. 그리고 이런 엄청난 사태에서 그때 이러한 방사능이 어떻게 움직여졌었냐 하면은 예, 그러니까 바람 방향이 어떻게 부느냐에 따라서 방사능이 저런 식으로 움직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비가 오므로 인해서 비나 눈이 오므로 인해서 땅으로 바로 침척이 된 그러한 상태였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기계적으로 그냥 20km만 피난 공고를 하고 강제 피난을 시켰었는데, 실제로 알고 봤더니 저기 핑크색으로 보이는 이 타테무라 같은 경우에는 20km권, 30km권 바뀜에도 불구하고 방사능 피해가 똑같은 방사능 피해가 있었다라는 것을 1개월 후에는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1개월 동안 저 사람은 계속 픽복 상태에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ですから風向きとその月の天気によってどこにでもこうその汚染地域っていうのがもうずっとこう永久になるということが言えます。 다시 말해서 그때 사고 당시의 자연 상태, 날씨라든지 바람 방향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20km, 30km 이렇게 끊을 것이 아니라 그 상태에 따라서 영구적으로 계속 방사능 피해가 생길 수 있는 지역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던 사례입니다. アメリカとかヨーロッパは80キロに住んでいるその自分の国の人は帰るようにというような指示を出したんですが、80キロになると私のふるさともいわきというところなんですが、100万人が移動しなければならないわけなんですね。100万人の移動っていうのは行政は全くシミュレーションがしてなかったもんですから、まず最低の20キロっていうところで収めてました。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80km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소개를 시키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은 후쿠시마 원전 같은 경우에는 한 100만 명 정도가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행정이 100만 명을 이동시키는 것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일단 20km권을 설정하고 20km권 내에 있는 사람들을 대피시켰던 것입니다. そういう形で避難した人が当時は15万人、
強制的なエリアから避難せざるを得なかった人、また自主避難、つまり放射能の恐怖で子どもたちをなんとか避難させようと思って、母と子供で、避難したっていうこと、そういうことを含みますと15万人が県外に出たという形になります。 예, 그래서 그 말씀드렸던 피난 구역에 해당되는 주민들 85,000명 강제로 이제 행정 이동을 시킨 거고요. 나머지 그 밖에 있는 분들은 자기가 위험성을 느껴서 특히 아이들의 문제나 이런 것들 생각해서 자체적으로 자주적으로 피난한 분이 7만 명, 그래서 한 15만 명 이상이 피난을 한 것으로 이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はい、先ほどの風向きと天気、雨とか降ったっていうところで、変わるっていうのはやっぱこの図から見てもこれは放射線量の今でも土の高いところです。福島県に限らず、関東にまでこういうふうに及んでいるというところで言えばもう放射能の問題は福島だけじゃなくって日本中の問題であるというふうに言えます。 그리고 이제 후쿠시마 사고 그러니까 이제 후쿠시마 현만 대부분 이제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이제 일본 정부가 정한 지점을 보더라도 이 후쿠시마 현을 넘어선 주변 광역 지자체까지도 전부 해당이 되는 그만큼 이제 후쿠시마 현만의 문제는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일본 전체 문제이기도 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はい、これは避難するとき都市が交通が麻痺したという状況ですが。 예, 지금 좀 전 사진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도시 안에서 피난민의 모습이고요. で物が来ないっていうのが非常に致命的でした福島は。なぜならそこは放射能がもうに汚染されてるからって言ってそうしたから。 예, 지금 이 사진은 뭐냐면 이제 그 피난민의 사진이 아니라요. 후쿠시마 현에 이제 오염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모든 물자들이 못 들어오게 됐습니다. 방사능 오염 지역이니까 누구도 물자를 배달해주지 않는 거죠. 택배도 안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는 조금이라도 물자가 들어왔다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줄을 서는 거죠. 특히 이동을 해야 되는데 가솔린도 들어오지 않고 그다음 식수 문제부터 시작해서 모든 물자들이 들어오지 않게 되면서 어쨌든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저런 문제들이 발생을 했던 것입니다. 福島に物が入り始めたのは1ヶ月ぐらい経ってからです。水も、ガソリンももちろん何もない、食料もないということで、私の両親とか兄弟は福島に住んでますので、1ヶ月ほどやはり私の自宅横浜に住んでた、避難してました。 예, 그러니까 저 이제 여기 계신 군지상도 이제 후쿠시마 출신이신데요. 그래서 친척분들이 그래서 1개월 동안 먹을 것도 없고 뭐 아무튼 뭐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군지상은 요코하마에 사시는데 그래서 친척들이 요코하마를 일시적으로 피난해 오시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일단 있었습니다. 本当にこう放射能が汚染されるということは物質、物、食べるもの、移動する手段が全て奪われるということがはっきり分かります。 그래서 방사능 오염으로 인해서 당장 물자가 공급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동 수단인 가솔린이 공급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런 인프라들이 전부 단절되는 그러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はい、それから避難するじゃあ家から避難する人どこに行くかっていうとやはりこういう広い体育館とか、地区センターとか、そういうところにまずは寝泊まりする。つまりこの人たちもすぐに帰れるだろうっていうところで非常に初めは気軽に、こういう集団生活ですねをしてました。 예, 그리고 이제 어쨌든 그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제 다들 집단 생활을 하게 됩니다. 체육관으로 이제 다들 이렇게 모여 들어오게 되고 처음에는 다들 며칠이면 돌아가겠지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고 사실은 오셔서 집단 생활을 시작하게 된 거죠. はい。で、やはりこう強制的に避難せざるを得なかった人たちはボディでチェックを放射線がどれぐらいこう浴びたかっていうのを一人一人チェックいたしました。 그리고 이제 피난구역에 들어 있었던 주민들은 저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다 바디 체크를 다 했습니다. 방사선량 얼마나 이렇게 노출됐는가. で避難者の変化というんですが、今まで皆さん広いところでね、家族和気あいあいと楽しく暮らしていた人たちがああいうふうな集団生活の中でプライバシーもないことで、過ごすということでは非常にやはり最初には、日常生活が完全にできるだろうかという、そういうような性的な欲求が出てきます。
でその次にやはりこう友達とか町の人、ああいう人たちはどうして生きてる大丈夫だろうかという、やっぱりそういうつながりを求めた欲求が出てきて、最後にはこれからどうなるんだろうっていう非常にこの精神的なストレスっていうのが非常に高まってきます。 그러면 이제 그런 피난한 분들의 어떤 이제 변화들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첫 번째는 일단 당장 뭐 잠잘 곳 이렇게 물 뭐 이렇게 물자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일단 그것들이 충족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생리적 욕구가 맨 처음 발생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그런 생리적 욕구가 해결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친구나 주변 사람들이 괜찮은가라고 하는 안부가 신경 쓰여지게 됩니다. 이런 사회적 욕구가 발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계속 집단 생활을 하다 보니까 프라이버시도 보장이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심리적 욕구로 이제 계속해서 피난자의 심리 상태가 변화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避難者の数ですが、最初はやはり16万人ぐらいが県内外へ避難したんですが、今はその避難したところで落ち着いて、家を建てたりとか、アパートに住んだりというところになりまして、大体今のところやはり4万人以上がまだ、住居が定まらないというデータになってます。 네, 지금 벌써 5, 6년째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한 16만 명 정도가 후쿠시마 현내 내지는 외로 이렇게 피난한 걸로 집계가 됐었는데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뭐 집을 짓거나 이렇게 다른 곳에 정착하거나 그러한 사람들을 빼고도 여전히 4만 명이 피난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で次にやはり今大きな問題なのは、直接死っていうのは津波とか地震で亡くなった人よりも原発ので苦しんで亡くなった人の数の方が非常に増えてるという、それが今の福島の課題です。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중요한 후쿠시마의 이제 이 후쿠시마 사고로 인해서 생긴 과제인데요. 직접사는 이제 이런 지진이나 쓰나미 피해로 해서 그 당시에 직접 돌아가셨던 분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관련사는 이제 그런 어떤 방사능 노출이라든지 이런 스트레스 내지는 피난 생활 이런 것들에 의해서 간접적인 그런 영향에 의해서 돌아가신 분을 이야기합니다. はい、それが顕著なのはこの図です。宮城とか岩手は津波だけの問題なんですね。でそれで自殺者は少ないですが、福島はこのようにだんだんかなりの差があって増えている。つまり放射能は収束しない。じゃあ自分の生活は一体どうなるんだ、人生はということで希望がなくってやはり悲観して自殺するという、いろんな体の変化もありますが、そういうふうになってくると思います。 방사능과의 관계를 살펴보더라도 그 인간관계가 설명이 되는데요. 똑같이 지진이나 쓰나미 피해를 입었던 이 동북 3성 중에 3현 중에서 후쿠시마 현이 자살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자기의 삶이 어떤 식으로 될 건지 예측도 불가능하고 희망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이런 식으로 자살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で今日本の中ですごくはびこっているのが安全神話作りです。で2020年東京オリンピックをやるというふうに国が決めまして、それに向けて、国際的に事故を小さく見せようということで、事故の実態よりも復興という形で非常にこの政策が大きくなっています。 그리고 지금 현재 일본 정부가 하는 대표적인 것이 이제 안전 신화를 다시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후쿠시마 문제는 이제 어느 정도 해결됐다, 안전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로 올림픽을 그렇게 유치하기도 했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올림픽을 이제 잘 치러내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사고 처리나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고 계속해서 부흥이라는 말을 중심적으로 쓰고 있고요. で復興事業には国はかなりの予算を地方自治に、与えてますので、そういうように非常に村の中でも大きな建物を作って、復興した復興をして戻っておいでという、そういうような、イベントなどもかなり多くなってます。 그래서 이제 그런 부흥 사업들을 계속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지자체의 건물들을 계속 짓거나 이렇게 해서 뭔가 부흥된 모습들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거기에다가 계속적으로 보조금을 이렇게 부어 넣는 방식으로 이런 것들을 해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だけど現実的にはそのように風潮があっても村には戻れない。つまり放射線は今でも放射能は出し続いてるんですね。そういうところに子供を返すわけにはいかないという形で、なかなか戻るということはできてません。これは国のとか自治体への不信っていうのが非常に住民の中には高まってます。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어느
방사능 문제 해결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부나 지자체들은 이제 주민들에게 돌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방사능이 계속돼서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주민들은 전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라고 하니까 불안하기도 하고 당혹스럽기도 하고 거기에 대한 정치적 불신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でやはり深刻なのが子どもの健康被害です。福島県の子どもが30万人です。でそこの中でもすでに、甲状腺がんと認定されたのが、174人。普通ですと100万人に1人か2人という確率に対してこの数は非常にやはり福島原発の影響ではないかというふうに言えますが国は認めておりません。 예, 실제로 이제 아동의 건강 피해를 보더라도요. 지금 후쿠시마 현내 아이들이 30만 명 있는데 그 중에 174명이 갑상선 암으로 확정을 받았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100만 명에 한두 명 있을까 말까 한 수치인데 이 정도로 이 방사능과 관련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정부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はい、で外で遊ぶことを親は極力控えてますのでやっぱり室内で遊ぶゲームとか、そういうふうに水は飲ませないのでジュースとか、そういうふうになると非常にやっぱり肥満になるし体力も低下するこれが著しくこの原発事故以後福島の子どもたちの体力ともに、運動量ともに低くなっております。 예. 그리고 아이들의 어떤 이게 체력이나 비만율을 보면은 확연하게 또 이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밖이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밖에서 뛰어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 안에서 게임을 하게 되고 운동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물이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스를 마시고 그러다 보니까 방 안에서 계속 있다 보니까 스트레스는 쌓이고 이러다 보니까 비만율이 상당히 증가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에 반해서 체력은 또 제일 평균 이하인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はい、それから喘息とか、気管支系の病気になるとか、いろんなうつ病になる子どもも増えてまして非常に子どもが薬を飲むという常用するというのが増えてきました。 그리고 아이들이 일상적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기관지라든지 천식이라든지 이런 기관지 관련된 그런 약이라든지 내지는 우울증과 관련된 약 이런 것들을 상시적으로 복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はい、で次は賠償金のことにいたしますがこの柵から向こうは強制的に避難しなさいということである程度、賠償金は保証されてます。ところが道路一つ隔てたこちらは賠償金がないので自主避難という形になって、お金は自分の貯金を食い潰して食べるというそのような格差が生まれました。 또 하나의 문제는 이제 배상금의 차이 문제입니다. 지금 여기 철책을 보시면 철책 안쪽은 이제 강제 피난구역이기 때문에 배상금이 나옵니다. 보조금이 계속 나오고요. 근데 요 경계에 바로 박히면은 자주 피난구역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알아서 피난을 간 거기 때문에 보조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배상금이. でその一つの町の例といたしましては一つの町今まで仲良く生活していた人たちがこのような3つに分割されそれぞれによって、補助金が違うということになって最低ですと1年に7万円1人ですね7万円賠償としてもらっただけである。あとはもう非常に高額に精神的慰謝料を1人当たり10万毎月もらうという非常にこの格差が出たところで妬みとか、そういう嫌がらせが増えてきました。村が分断されてます。 그러니까 하나 예를 보면요. 토미오카초라고 하는 이 기초지자체에 있는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이렇게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잘 살다가 이 배상금이 이제 세 구역으로 분할됩니다. 그래서 피난지 세제구역, 거주제한구역, 기한구역, 권랑구역 이렇게 따라서 배상금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월 주는 뭐 이런 보조금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서로 갈등이 생기게 되고 바로 이제 선 하나 그어서 바로 옆집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이제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커뮤니티 자체가 붕괴되어 버린 이런 현상까지 빚어지게 되는 것이죠. はい、あとは非常に問題なのが放射線汚染水これが非常に問題で今でもやはり350から400トンが発生しているという形で、なってます。 예, 그리고 이제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끝난 것이 아니고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오염수 문제가 매일매일 지금 350톤씩 발생하고 있고요. 그것이 지금 이제 또 하나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でこのようなのがタンクがもう5年も経ちますと古くなって錆びてそこから漏れたり、作り直したりということで非常にコストもかかってます。 예, 여기가 이제 그 오염수를 저장한 저장 탱크인데요. 이미 5년이 넘어서다 보니까 이 탱크가 또 부식이 되거나 이러면서 탱크에서 또 물이 막 새고 막 이런
상태까지 또 빚어지고 있고요. であとは地上の土の除染もこのような、剥がして、埋めるというところで、このような山至る所村中がこのフレコンパックの山になっているという状況です。 그리고 이제 그 오염된 토양이나 이런 것들을 긁어내는 걸 이제 제염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제염을 해서 이렇게 나온 흙들이 지금 저 포대자루 안에 있는데 이것을 이제 묻거나 어쨌든 이것을 보관해야 되는데 그런 보관할 공간이 없으니까 그냥 그 지역에 있는 논이나 밭 이런 데다가 그냥 쌓아두는 상태입니다. で今までだったら1ミリシーベルトが安全、いわゆるね、主に安全だと言われているのが福島事故の時になりましたら20ミリシーベルトで日本を上げました。 예, 그리고 이제 국제 기준으로 어쨌든 1년에 한 1mSv 정도면 안전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후쿠시마에서는 이걸로는 감당이 안 되니까 후쿠시마는 20mSv로 올렸습니다. でこれを運ぶと中間貯蔵施設ももうなかなか先が見え中間だけですので永久に保存するところはない。また使用済み燃料も非常にその後どうしたらいいかというところで事故が起きたらその後の出口が全く見えないっていうのが福島の状況です。 그리고 이제 중간 저장 시설이 있는데 그러니까 최종 처분장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중간 저장 시설이 있는 지역도 계속적으로 이제 부담감을 느끼고 있고 언제 최종 처분장이 만들어서 옮겨갈 거냐 이런 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고요. 사용 핵연료 문제도 지금 후쿠시마 같은 경우에는 이걸 처리하지 못해서 이것을 언제 이걸 처리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들이 또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で福島の廃炉もこれから40年以上かかるこのコストも膨大なものになります。 예, 그리고 그래서 이제 4억이 지금 이제 그 폐로한다고 결정해서 들어갔는데 40년간에 걸쳐서 폐로를 하겠다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이것조차도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들어가서 작업을 할 수가 없는 상태이죠. 그러다 보니까 기계를 넣어서 하는데 제대로 이렇게 생각했던 것만큼 원격 작업이 잘 되지도 않고 그래서 사실은 40년 만에 될 수 있을지도 아무도 장담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試行錯誤してますが今でもトラブル続きで、全然収まらないという状況です。 그래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여러 가지 대처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 대처 과정에서도 다양한 트러블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それでは皆さん非常に関心があるところで、研究所なんですが、日本は主に研究所は、茨城県の東海村とか大洗という首都からちょっと離れたところに、こういうような研究機関があります。 그 다음은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는 일본의 원전 연구 기관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그 연구소는 이바라기현 토카이무라라고 하는 곳, 그다음 오와라이 마치라고 하는 곳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他に大学は2つの大学が、研究路というのを持っております。 그리고 이제 킨키대학과 교토대학에 각각 실험용 원자로를 갖고 있습니다. でそこにある実験路は14基ありますので、やはりかなり多くここの東海村に集中しているかなと言えます。 그러니까 전부 다 시험 연구용 원자로는 14기가 있다고 하고요. 대부분은 그러니까 토카이무라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ここを運営しているのが日本原子力研究開発機構といいましていろんな事業がありますがここで研究して現場は例えば、地層研究は北海道とかいろんな地方に分散しております。現場は地方に分散しております。 그리고 일본 원자력 연구 개발 기구 안에 이러한 연구소들이 있는데요. 한 곳에 다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지소가 있어서 지층 연구센터는 홋카이도에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약간 분산되어 있습니다. はい、これが建物が研究所ですが、で東京がオレンジのとこですよね。あ、違う。緑茨城港は茨城は赤いところのそこに東海村があるというかなり東京からはだいたいそうですね 2,3 時間離れ車だと2時間ぐらいかな離れてます。 오렌지색이 이제 동경이 있는 동경도고요. 저기 핑크색이 이바라기현,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연구소가 있는 이바라기현이라고 하는 토카이무라가 있는 곳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東海村にはこのような研究施設が軒並み立ってます。 그래서 그 토카이무라 안에는 연구소 시설이 한 13개 정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東海村の説明ですが人口は約37,000人。
이 토카이무라라고 하는 지역은 인구는 37,000명이고요. はいで年間の財政ですが、200億円で、その中の41億円が国からこのような助成金が出てます。 예, 연간 예산은 200억 엔인데요. 그 중에 41억 엔이 정부 보조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で非常に東海村が住民と研究所と一緒になるような景気になりましたのは、1999年、東海村では原発の、事故がありました。で福島が初めて日本の国内の、原発事故ではなくってこの東海村の、臨海事故っていうんですが、それがまずありました。 그 사실 토카이무라는 지역 행정이라든지 주민과 되게 이게 관계성을 밀접하게 갖고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계기가 됐던 건 1999년에 우리가 이제 후쿠시마 원전 사고만 알고 있는데 사실 그 전에 1999년에 토카이무라의 임해 사고라고 해서 이런 비슷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これは作業工程の中でウラン溶液が、核分裂を起こしたと。結論は核分裂を起こしたということなので、外が爆発したとかそういうことじゃないんですね。中で核分裂を起こしたということです。 예, 그 사고는 이제 그 내부에서 우라늄이 핵폭발을 일으켰던 그런 것이고요. 핵분열을 일으켰던 그런 사고였고요. 그래서 내부 안에서만 이제 노출이 됐던 그런 사고입니다만 어쨌든 피폭이 되었었습니다. 2人が死亡しまして、667人が被爆者となりました。 그래서 실험용 원자료라고 하지만 어쨌든 그런 사고가 있었고요. 그래서 2명이 사망했고 667명이 피폭을 당했습니다. そのうちの3分の1が一般住民の207人です。 그 중에 3분의 1이 일반 주민이었습니다. 주변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었습니다. でその当時やはり日本も原発は安全だと言われてましたので、具体的な避難とかそういうのは示してなかったんですが、まず350メーター以内、一応危険と言われてた40世帯の人たちを強制的に避難しました。 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사실 여기도 이제 연구소들이 밀집해 있는 곳이니까 당연히 전문가들이 있는 곳이어서 안전하다 이렇게 계속 얘기했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사고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 전까지 이제 그런 과정들이 없었지만 350m 내에 있는 40세대를 일단 강제 피난시켰고요, 이 사고로. でその次に500メーターの区域の住民には避難を進める、そのようなことを指導しました。 네, 그리고 500m 내에 있던 주민들은 피난 공고를 했습니다. あと 10km の住んでいる人たちには外に出ないようにというそのような勧告をしました。 네, 그리고 10km 이내에 있는 분들한테는 밖으로 외출하지 말 것을 이렇게 공고를 했습니다. やっぱりそのような非常に大きな事故になりました。その後からやはり日本は教訓として、いろんな特別措置法とかできまして、定期的に検査の申告をするとかそういう制度に変わりました。 어쨌든 이런 사고를 계기로 해서 특별조치법이 일본 정부 내에서 이제 만들어졌고요. 그러면서 이제 정기 검사라든지 다양한 후속 조치들이 일어났습니다. で今では、この研究所の5キロですね、5キロ範囲の住民たちに対してやはりそういうようなもしもの場合はすぐ措置を取るという、危険区域とまではいかないんですが、5キロまでを視野に入れるということになってます。 네, 그래서 지금 이제 5km 범위 내에 있는 주민들이 만약 사고가 생기면 어떻게 소개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시뮬레이션이라든지 이런 대비들을 좀 하고 있고요. あと子どもを守るために要素ですね、放射能来たらすぐ飲むという、やっぱりそういうのも各個範囲にされてます。 네, 그리고 이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바로 이제 복용할 수 있도록 여우드나 이런 것들을 배급을 하고 있고요. じゃあ、放射能対策はどのようになっているかと言いまして、これは行政東海村でやっていることです。 네, 그러면 이 연구 시설이 있는 토카이무라라고 하는 지자체에서는 어떤 대책들을 세우고 있는가 これは 말씀드리겠습니다. 測定期間がありまして、日常的に村の人たちが、自分の庭でできた畑でできた農作物が安全なのか、また井戸水が安全なのかというそういう放射能を測るような、ことができます。 예, 우선은 그 방사능 측정소를 설치를 해서요. 그래서 주민들이 만약에 밭에서 뭐 이렇게 텃밭에서 뭘 생산하거나
내지는 우물물이라든지 지하수라든지 이런 거 관련되어서 염려스럽다고 언제든지 가지고 와서 일상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사능 측정소를 행정이 설치해서 주민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あとは放射能の空気洗浄ですね、そのモニタリングを県と村とあと研究所の3社ですね、それぞれしている。あと市民団体は各自でやってますので、例えば市民団体が放射能が急に高くなった、これはどういうことだということで、そういうようなお互い情報を交換しています。 네, 두 번째는 이제 방사능의 정기적 모니터링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이제 방사능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모니터링하는 주체는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그리고 연구소 이렇게 각각이 모니터링을 해서 그것을 그 정보를 홈페이지나 공보지에 공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민단체들도 자체적으로 측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단체들도 자기네가 측정해서 왜 수치가 차이가 나냐, 그 이유가 뭐냐 이런 식으로 같이 논의도 할 수 있는 그런 틀들이 있습니다. はい、であとは地域ごとに非常に対話集会を主にやってます。年間聞いたところ30回以上、テーマによってはもっとやってるというふうに言われましたが、やはり研究所の職員と行政と住民と地域の NPO、その4者が一緒になって、そのような集会をやる。でそこで、住民が疑問に出たようなことを、安全性とか避難経路ですね、やっぱり風向きによって避難が違いますので、そういうところの確認をしたり、市民の声をまた研究所とか行政が問題を対策を打つという、そのようなになってます。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대화 모임의 개최인데요. 연 30회 이상 개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체는 연구소하고 행정, 주민,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시민단체 이렇게가 사자가 같이 모여서 동별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열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은 이제 예를 들어 사고가 일어났을 때 피난 경로가 어떻게 되는가, 왜냐하면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바람 방향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기본적인 매뉴얼이 있다 하더라도 전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논의라든지 안전성에 관해서라든지 어쨌든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것들 내지는 불안해하는 요소들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이렇게 논의할 수 있는 논의의 틀이 있다는 것이죠. あとは住民の相談窓口の設置、これは電話相談でも、役場でも相談を受ける、常に住民のやはり不安解消を図ると、あとは研究上の説明責任を果たすという、やっぱり総合の折り合いを行政がうまく作っていってると思ってます。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주민의 상담 창구를 상시적으로 설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화 상담이라든지 내지는 이제 그 구청이나 이런 데다가 상담 창구를 개설해서 주민들이 언제든지 와서 상담하거나 불안 요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행정이 설명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설명 책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はい、日本も韓国と同じように、原発に関する施設っていうのは地元の動員っていうのは法律上ないんですね。今のかなり県知事なんかが脱原発派の県知事が差し止めとか要求をしてますが、その知事の権限は法律上はありません。ただ電力会社が地元の自治体とかやっぱり県と安全協定を結んでいる、そこに実質的には地元が関与する、地元の合意が必要っていうところがすごく強調されてますので、そこを市民運動たちはそこを盾に合意形成をしていくと、それに関心を持つ市民の意識改革が必要だと思ってます。 그래서 일단 지금 원전이 일본이 이제 원전을 재가동했잖아요. 근데 이 재가동할 때 사실은 지역의 동의가 법률상으로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전력회사는 해당 지자체하고 안전협정을 맺도록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어쨌든 주민들이 이제 합의해주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역이 관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자기 의사를 개진하고 이러한 주민의식의 개혁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はい、これは原発の状況なんですが、今東京が
九州に今再稼働が始まってます。で阻止したいところなんですが始まりまして、九州と、韓国と非常にやはり近いです。で韓国の原発がやっぱり風の流れで日本になる、また日本は、放射能もしこれで事故を起こしたら海水に、放射汚染水が行くということでは非常にやはり日本だけの問題じゃない、韓国だけの問題じゃなくてやっぱり2つの国が力を合わせてやっ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んではないでしょうか。 예, 지금 일본의 원전이 어디서 재가동됐냐면 큐슈 지역입니다. 큐슈는 바로 여기 후쿠시마에 비해서 한국과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원전 사고가 생기면 바로 한국으로 영향을 주겠죠. 그리고 오염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바로 이렇게 바다로 흘러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한국에 있는 원전들이 만약에 사고가 일어난다면 편서풍에 의해서 일본으로 바로 영향을 주겠죠. 그만큼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서로 맞물려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ぜひ福島の事例から韓国は別だとは思わないで、学んでいただきたいなというふうに思ってます。でとにかく絶対安全っていうのはないっていうことです。で人が操作している以上安全はないということと、やはり放射能汚染が一度汚染が出ましたら非常にその人の生き方とか地域のコミュニケーション、地域、コミュニティ、あと家族も崩壊する、非常に震災後離婚率も高くなって家族がバラバラになっています。そういうことで体だけじゃなくってやっぱり心まで汚染するということ、そういうようなことで非常に福島の事故から現在までの状況を想像していただければと思ってます。 예, 그래서 후쿠시마 사고를 그냥 후쿠시마의 것으로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후쿠시마 사고로부터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일본이 엄청난 기술력을 자랑하고 세계에서 기술력 가장 뛰어나다 하지만 결국에 원전 사고를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조작하는 이상 절대 안전이라는 건 100%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99%까지 누가 이렇게 보장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절대적으로 안전은 있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한번 방사능이 오염이 되면 방사능을 지속적으로 방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사능 오염은 신체만 오염시키는 것이 아니라 앞서 사례에서 보셨다시피 커뮤니티가 붕괴된다거나 관계가 단절된다거나,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이 피난 문제에 있어서 이 이혼율이 상당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 왜냐하면 아빠 같은 경우에 어쨌든 생활을 해야 되니까 후쿠시마에 남아서 뭔가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엄마 입장에선 아이의 안전 이런 걸 생각하면은 후쿠시마에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아이를 안전하게 키우기 위해서 가야겠다 이렇게 하면서 처음엔 떨어져 살다가 결국엔 그 관계가 단절돼서 이혼이 되거나 이런 이혼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배상금은 누가 더 많이 받았나 이러면서 마음까지도 오염되기도 하고, 유대금이나 관계망 이런 것들이 다 붕괴가 되고 심지어 자기의 삶도 앞으로 희망이 사실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조차도 망가지는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런 이제 방사능에 오염이 됐다 내지는 이렇게 노출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떤 병이 발생했을 때 그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배상도 사실은 제대로 받기도 어렵고 그다음에 그렇게 인정받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정도면 됐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나오고 시민사회가 분단되기도 하는 그런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는 거죠. で今後に向けてですが、やはりいろんな情報がいっぱいあります。そこの中でやはりいろんなデータを見ながら自分で判断して自分の頭でやっぱり考えていく市民を日本の中でもいっぱい作らなければならない。あとはやはり原発の後の核の問題っていうのは核武装とか日本も核を持つんじゃないかという非常に危機を感じている国があると思います。戦争と表裏一体なんですね、この原発っていうのは。やっぱりそういうところで負の遺産をもうこれ以上残さないというところ、あとは市民同士孤立しないで連帯して、国も越えて、このような新たな社会を作っていこう。あとは日本の中でも原発以後自分の地域の中で自然のエネルギーを作っていこうという市民電力っていうのが非常に増えてきました。そういうところで自分たちの使うエネルギーは自分たちで、作っていこうというやっぱりそういうような自発的な市民っていうのもこれから必要じゃないかと今後に向けて思ってます。 네,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선은
정보들이 사실 너무 넘쳐납니다. 그리고 그 정보가 사실 왜곡된 정보도 있을 수 있고 내지는 축소된 정보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발로 데이터를 찾고 자신의 눈으로 그걸 확인하고 자신의 머리로 판단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시민들이 많이 양성이 돼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계속 많아져야겠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원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그 핵 무장하고도 사실 연결되는 부분이 있죠. 플루토늄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핵폭탄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이 사실은 원전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전쟁하고도 연결될 수 있는 지점들이 사실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세대에 그런 부채를 남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단순히 원전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폐기물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음 세대에 그런 부채를 남기지 않도록 우리가 어떻게 노력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앞서 보여드렸다시피 특히 이 동북아 지역은 중국, 한국, 일본이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원전 관계가. 그래서 어디가 사고가 터지면 다 서로 영향을 주게 돼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미 국가를 초월한, 국경을 초월한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를 넘어선 그러한 연대 내지는 그런 교류, 소통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의식화된 그런 시민들끼리의 연대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결국엔 이것이 에너지 문제랑 연결이 또 될 텐데 그러면 자기가 쓰는 에너지는 자기가 스스로 좀 생산한다 이런 식의 좀 생각들을 좀 가질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 내에서 요새 일본에서 유행하는 것이 그래서 시민전력이라고 하는 것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역 내 시민들이 스스로 그런 에너지를 창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지금의 이러한 문제들에 어쨌든 해결해 갈 수 있는 그런 지점들을 찾아내는 이런 활동들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で放射能の事故は目に見えません。他の交通事故だったら加害者、被害者がはっきり分かるんですが、こればかりは、加害者は分かっても被害者は非常に幅広くなって分かり特定しにくいんです。それだけにやはり住民の方は不安に、募るということは当たり前です。ですからやはりそこをクリアしていくのは情報開示をしながら住民に説明をしていく。もし何か事故があったらどういう対策があるかっていうことを明らかにして双方が歩み寄っていくっていうのが必要じゃないかと思ってます。 그리고 현 상태에서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면 어쨌든 이 방사능 오염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교통사고라면 가해자, 피해자가 확실히 가려질 수 있겠지만 방사능 오염 문제는 가해자는 있을 수 있지만 도대체 어디까지가 피해자인지 아무도 사실을 알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요소들을 우리가 어떻게 같이 해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전문가라든지 행정이 같이 손잡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럼 어떤 대책이 있을까에 대해서 충분히 지금부터 논의하고 준비해 가지 않으면 당연히 주민들은 계속 불안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지금부터 같이 계속 테이블을 만들고 해나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감사합니다. 福島の子どもたちの保養です。